자, 이제 가이곱 크로스 프로덕트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벡터 간의 이제 연산인데, 자, 벡터를 자, 어떤 벡터가 있다고 하면, 자, x, y, z 있을 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이제 벡터가 있죠. 벡터는 어떤 물리량인데 어떤 방향과 크기가 있는 걸 이제 벡터라 그랬죠. 자, 그래서 어떤 벡터가 이렇게 A랑 이제 B가 있으면 A하고 B를 이제 크로스 벡터를 하면 이제 또 다른 벡터가 만들어진다. C가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크로스 벡터를, 자, 이게 크로스죠. 이 크로스 연산을 우리가 이제 벡터 곱이라고 한다. 벡터 곱. 자, A 크로스 B를 하면 이제 또 다른 벡터 C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결과물 C는 A 벡터랑 B 벡터랑 이제 직교예요, 직교. 자, 영어로는 이제 뭐 오토고널이라고 하는데, 오토고널, 오토고널하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자, 이제 벡터를 보면, 자, 벡터를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ax, by, ay, az, z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는 x, y, z 축이 있다고 하면, 자, x 햇이고 단위 벡터라 그랬죠. x 방향에, y 방향에, z 방향의 단위 벡터라고 했으니까, 자, ax라고 하면 x 방향으로 a만큼 이제 커진 거죠. ay라고 하면 이제 이만큼, y 햇만큼, y 햇에다가 y 유닛 벡터에다가 ay를 곱했으니까 이제 이만큼 길어진 거라고 보면, 자,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이제 벡터는 이런 식으로 더해진다. 자, 이런 식으로 더해지죠. 그래서 벡터가 a가 있고 벡터가 b가 있다고 하면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이제 a, b라고 하면 a 더하기 b가 있어요. a 벡터, b 벡터의 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게 이렇게 되고 두 개 합인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a, g 곱하기 g 햇 위로 이제 방향으로 올라가는 게 있죠. 자, 위로 올라가겠고, 그래서 이 벡터하고 이 벡터 두 개 더하면, 맞죠? 그러면 이 벡터가 되겠죠. 위로 올라가는 벡터. 자, 이게 결국엔 A 벡터가 된다. 맞죠? 자, 이 A 벡터를 이제 어떤 벡터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A 벡터, B 벡터가 있다고 하면, AY, Y 햇, AZ, Z 햇 하고, B는 BX, X 햇, BY, Y 햇, BZ, Z 햇 이렇게 있죠. 그래서 A 크로스 B를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걸 계산하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x, y, g 하고 여기는 ax, ay, az, bx, by, bg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할 수 있다.
자, 이건 뭐 저번에 디터미넌트랑 비슷한 구조인데, 자, 이거는 x를 먼저 하나 빼고 그 다음에 요거를 계산하면 된다. 자, 계산할 때 이렇게 먼저 계산하고 이렇게 먼저 계산하면 a y b z a b y h.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y를 빼주고 이렇게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y 할 때는 이제 마이너스 y라고 해준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거죠. ax bx az bz. 스로텀이 bx az. 그리고 z는 이렇게 뺄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게 이거예요. y는 z는 ax bz ax by y bx ay. 자, 이렇게 됐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뭐 결론적으로 했을 때 이제 A 크로스 B 맞죠? A하고 B의 가위곱은 벡터 형태가 된다. 맞죠? 벡터 형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할 수 있다. AY, AX, AY, AG, BX, BY, BG가 주어지면 이런 식으로 이제 수학으로 계산하면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일단 A 크로스 B 하면 결론적으로 이제 벡터인데, 자, 뭐 이런 거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X부터 나오죠. 그러면 X, Y, G, Y, G, X, X부터 시작하면 그 다음 Y, 그 다음 G 순서대로 Y 시작하면 A, G, B, X, 그리고 G로 시작하면 A, X, B, Y. 맞죠? X, Y, G, Y, G, X, G, X, Y.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이제 빼기해서 이걸 뒤집어 주면 돼요. A, G, B, Y. 빼기해서 A, B 하는데 X, G 바꿔주고 B, Y, X. 자, 이렇게 하면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이제 해보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책에는 뭐 또 이런 다른 방법도 있는데 결론은 이제 이거랑 똑같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는 I, J, K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X hat, Y hat, G hat이랑 같다. 의미는 X, Y, G 아니면 I, J, K 똑같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뭐 결론적으로 이제 뭐 크로스 벡터는 크로스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A는 1, 2, 3, B는
4, 5, 6으로 이제 뭐 I, J, K가 다 이제 할당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 수학적으로 이렇게 아까 전에 계산한 방법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3, 6, 마이너스 3이 나오는지 한번 해보세요. 이 수식에 넣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매틀랩에서는 크로스 AB 하면 그렇죠? 쉽게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A를 벡터로 만들어주고 B를 벡터로 만들어주고 크로스 A, B 하면 이제 이거랑 같은 거죠. 같은 결과를 만들어준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걸 보면 자 이제 X, Y, Z인데 자, A는 1 하고 Y로 두 칸이죠. 칸 여기 A 벡터. 그렇죠? 자, 그리고 B는 X로 3칸 가고 3칸 정도 가고 Y로 4칸 정도 갔죠? 4칸 정도 이 정도 갔다고 합시다. 4칸 여기 3칸 갔죠? 모두 개를 합치면 자, 이런 식으로 벡터가 그려지겠다. 이게 이제 B다. 자, 그래서 A 크로스 B 하면 C, 뭐 C라고 보면 C는 A하고 B하고 이제 직교하다 그랬죠. 그래서 C는 이쪽 방향, Z 방향으로 될 거예요. 자, 이거 A, B하고 A하고 둘 다 직교해야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C가 Z 방향으로 G 방향.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마이너스 2G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자, 하나 더 보면 자, 위에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X고 이게 Y고 이게 Z, 이게 이제 뭐 위로 올라온다는 의미고 이제 위로 윗방향으로 Z가 올라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려보면 A가 이렇게 돼 있고 B가 한 칸, 두 칸, 세 칸. B가 이렇게 되죠. 자, 이게 4니까 3이고. 자, 그래서 여기 A고 여기 B가 된다. 자, 그래서 요거의 A 크로스 B는 마이너스 2G 햇이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면 마이너스 2G가 나왔죠? 자, 2G 햇인데 이것도 한번 수식에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크로스 벡터를 크로스를 하면 벡터 두 개를 크로스하면 여전히 이제 그냥 스칼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벡터가 나오죠, 맞죠? 자, 그렇게 알고 자, 이 크로스는 이제 어디에 사용하느냐? 이제 어디에 사용하느냐면 이제 이런 R 크로스 F R 벡터하고 R 벡터하고 F 힘. 자, 그래서 어떤 벡터가 있다고 합시다. 그렇죠? 어떤 원점에서 이제 위치 벡터가 이렇게 이제 벡터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힘을 이제 가하죠. 힘. 이게만 만약에 뭐 줄이라고 하면 줄이 어느 하나에 고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힘을 가하면 이게 돌겠죠, 맞죠? 돌겠죠. 아니면 뭐 어떤 이런 팽이라고 하면 팽이가 위에서 보면 팽이가 있는데 팽이의 반지름이 이제 R이고 이거의 벡터를 R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어떤 힘을 주면 이 친구가 이제 돌겠죠, 맞죠? 그 이제 이게 회전적인데 회전축 뭐 모먼트라고 하는데 회전을 일으키는 이제 그
물리량을 이제 모멘트라고 하는데, 그거는 모멘트는 R 크로스 F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M은 R 벡터하고 F 벡터 두 개 다랑 이제 직교하니까, 자, F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R 크로스 F 하면 이제 회전축 모멘트가 된다. 자, 그래서 뭐 문제에 보면 R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F가 주어져 있으면, 자, 이거 두 개를 그냥 크로스 하면 되죠. 크로스 R, F 하면 이제 M이 만들어지겠다. 그래서 M이 K 방향인 거죠. 맞죠? 그래서 여기 보면 위치 벡터도 X하고 Y 쪽에 있고, 그렇죠? X, Y, I, J 밖에 없고, 흰 벡터도 I, J 밖에 없으니까 이제 X, Y 평면이 있는 거죠. X, Y 평면이 있는데 둘 다 R하고 F가 이거 두 개를 크로스하면, 이거 두 개를 크로스하면 이제 M은 이제 Z 방향이 되겠다. 그래서 크로스를 사용해서 이제 모멘트를 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매트랩을 통해서 이렇게 쉽게 크로스 벡터를 크로스한 결과를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런 임의의 값이 이제 주어지면 이제 그거를 이제 결국에는 이제 크로스에서 모멘트를 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짤 수 있겠다. 자, 그래서 과이곱은 뭐 여러분들 2학년 되면 이제 전자기학 수업 들을 텐데, 전자기학 수업에서 또 제대로 배울 테니까 그때 또 이해하면 되고, 자, 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 알고, 매틀랩에서 크로스 함수를 써서 이제 크로스 벡터를 이제 가이곱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 맞죠? 계산해낼 수 있다. 그 정도 알면 되고, 자, 이제 선형 연립 방정식 풀이법. 자, 뭐 이게 또 매틀랩에서도 중요한데, 자, 이런 XYZ, 맞죠? 이 변수를 가진 선형 연립 방정식이 있다고 합시다. 맞죠? 변수가 3개고 식이 3개. 그러면 이제 X, Y, Z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거 어떻게 해요? 뭐 X를 먼저 소거를 하는 거죠. 그럼 이거 두 번째 식이랑 세 번째 식 더하면 X가 이제 없어질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Y랑 Z만 남죠. 자, Y랑 Z만 남고 수식이 두 개니까 Y, Z를 구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소거해 가면서 이제 X, Y, Z를 구할 수 있는데, 자, 매틀랩을 사용하면 우리가 수식을 계산하지 않고도 이제 X, Y, Z 해를 구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매트릭스를 이제 배운 지식을 활용해서 하는 건데, 자, 이런 선형 연립 방정식을 이렇게 벡터로 만들고, 그렇죠? 벡터를 만들고 X, Y, Z는 이제 변수로 하고, 그 해는 15-1도 벡터로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식을 만들 수 있죠. 맞죠? 이거랑 이거 두 개 같은 거 알죠? 자, 3, 2, 1 밑에 어떤 값이 있다고 하면 어떤 값이 있고, 자, 이게 x, y, z, 여기 3x 더하기 2y 마이너스 z죠. 자, 이게 어떤 15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10인 거죠.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왼쪽에 있는 거랑 이거랑 이제 똑같은 거예요. 맞죠? 자, 이렇게 해서 A 매트릭스 곱하기 미지수는 B 벡터, 이렇게 되죠.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풀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역행렬을 배웠는데, 자, 여기다가 A 역행렬을 붙이면, 자, 이렇게 되죠. 왼쪽에 붙이면, 자, 이게 I죠. 맞죠? I랑 X 곱하면 그대로 X니까 X는 A의 역함수 곱하기 B가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X 해를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A를 이제 3x3 매트릭스를 여기 넣어놓고 B를 여기 넣죠. 자, 그리고 나서
매틀랩에서는 inverse a하고 곱하기 b 하면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를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아까 우리 저번에 이제 역행렬을 구할 때 우리가 이제 determinant 행렬식을 구했죠. 먼저 determinant를 구할 때 AD-BC 뭐 이런 걸 했었는데, 자, 그 값이 뭐 아주 작아지게 되면, 그렇죠? 우리가 이제 AD-BC 이렇게 해서 이거 두 개 바꾸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죠. 근데 이제 이 값이 AD-BC 행렬식이 아주 작아지면 이제 오차가 날 수 있어서 뭐 가능은 하지만 이제 잘 쓰는 방법은 아니다. 근데 이제 원리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를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책에 보면 뭐 이런 예제들이 있는데, 자, 이거는 2학년 때 회로 이론 시간에 아마 배울 거예요. 회로 이론 시간에 배울 텐데, 자, 회로 이론 시간에 에서 배운 뭐 지식을 가지고 이제 이런 수식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수식을 만들 수 있는데, 이제 결론은 이런 뭐 이 회로 안에서 얼마의 커런트가 흐르는지 이런 볼티지가 주어져 있을 때 이제 그걸 찾는 건데, 자, 이거를 뭐 이건 2학년 때 배울 테니까 굳이 지금은 안 알아도 되고, 자, 이런 수식을 해서 결국에는 이런 연립 방정식이 되는 거죠. 맞죠? 우리는 I, I2, I3를 알고 싶고, 뭐 I 값은 미지수고 저항 값은 다 정해져 있는 거죠. R은 저항인데 R1, R2, R3. 자, 이게 다 주어져 있으면 우리 아까 전에 얘기한 그 인버스 사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R 값을 다 받아와서, 자, 그럼 아까 A 벡터를 이렇게 그대로 보고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B도 보면 V1, 0, 0이니까 B도 이렇게 만들고 놓고, V1도 이제 유저로부터 받는 거죠. 인풋으로 받아서 이제 커런트 I를 이제 인버스 A 곱하기 B 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2학년 때 이런 걸 할 텐데 매틀랩을 사용해서 계산하면 커런트를 쉽게 뭐 계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알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지금 이제 인버스 A 해서 이제 구했는데, 이제 가우스 소거법을 이제 더 많이 써요. 자, 그래서 우리 가우스 소거법은 x, y, z 변수 3개가 있는데, 자, 이거 두 개에서 먼저 x를 없애고, 그렇죠? 그 다음에 y를 없애서 z를 알고, 그 z 값을 또 y에 대입해서 y 값을 알고, 그 다음에 z 값을 알고, 이런 소거법을 통해서 이제 구하는데, 자, 그거를 이제 매틀랩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우리가 ax 더하기 ax는 b죠. 자, 근데 여기에다가 왼쪽 나누기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그대로 x가 된다. 그리고 나서 a 왼쪽 나누기 b 하면 이거랑 똑같은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왼쪽 나누기인데, 이제 매틀랩에서는 여러분이 칠 때는 이렇게 쳐야 돼요. 키보드에서. 자, 이렇게 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a 주어져 있고 b 주어져 있죠. 자, 인버스 a에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a 왼쪽 나누기 b, a 왼쪽 나누기 b 이렇게 하면 된다. 맞죠? 자, 그래서 a 한번 해보고 b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x는 이렇게 하고, x1은 인버스 a 곱하기 b 이렇게 해서 한번 두 개랑 비교해 보세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a 벡터가 4by 3이죠. 자, 행의 개수가 이제 방정식의 개수고, 열의 개수가 변수의 개수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변수의 개수보다 행의 그 방정식의 개수가 더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이렇게 해놓으면 2, 4, 마이너스 4,
27. 자, 이렇게 넣어놓고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27 이렇게 넣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섹션 실행하면 자, 이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에서 섹션 실행하면 1, 2, 3이 된다. 맞죠? 자, 그래서 수식이 굳이 비록 4개지만 수식이 4개고 변수가 3개인데 결론적으로 그 변수의 값이 1, 2, 3으로 정해지는 거죠. 자, 이게 식이 4개라도 이게 왜 1, 2, 3이 정해지냐면 자, 네 번째 식 요걸 빼잖아요. 빼면 이제 3바이 3인데 자, 이렇게 해도 1, 2, 3이죠. 맞죠? 자, 그래서 네 번째에게 추가된 식이 x, y, z 값을 변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맞죠? 자, 근데 요거를 이제 마이너스 28로 바꾸면 값이 조금 다르죠. 맞죠? 달라지죠. 자, 이거는 뭐냐면 a 곱하기 x 하면 b랑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자, b 요 값이 지금 21.99 뭐 7.99, 6.07, 마이너스 27.98 이렇게 나오죠. 자, x 값이 계산이 됐는데 x 값은 여기다 대입을 해보니까 b에 아주 가까운 값을 이제 만들어주는 이제 x로 정해진 거죠. 맞죠? 이제 x 값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됐는데 자, 이거는 딱 그 값이 이제 결론적으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근사화한 거예요. 맞죠? 근사화해서 x 값을 찾았는데 찾았는데 그 조건은 뭐냐면 x 값을 이 수식에다가 넣었을 때 b랑 가장 가까운 이제 x를 찾아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매틀랩에서는 이런 작업들을 자기가 스스로 해준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그 수치에서 그 다음 그 앞에 나올 텐데 그때 좀 더 이제 다룰게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왼쪽 나눗셈을 사용한 풀이법에서 이거는 수식이 2개고 변수가 3개잖아요. 맞죠? 자, 이때는 부족 연립 방정식이죠. 맞죠? 변수는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없으니까 이때는 변수 하나를 0으로 잡고 그냥 계산한다. 뭐 이거는 이런 식으로 된다 정도로 알면 되고 자, 그리고 연립 방정식을 구하는 이제 마지막 방법은 자, 이제 뭐 RREF라는 함수인데 Reduced Row Echelon Form 가우시안 조단 엘리미네이션인데 자, 우리가 이렇게 A가 있고 X가 있고 B가 있죠. 자, 우리가 C 매트릭스를 만드는데 A 매트릭스하고 B 매트릭스를 붙인 거예요. 맞죠? 그러면 3바이 4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우리가 쭉쭉쭉 다 소거해서 여기 왼쪽 항을 왼쪽 3바이 3을 111로 만들면 이게 이제 유닛 매트릭스잖아요. 맞죠? 자, 그럴 때 값이 마이너스 2, 5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이 마이너스 2, 5, 마이너스 6이면 이게 해가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푸는 거다. 맞죠? 그래서 결론은 A X 곱하기 B인데 맞죠? 자, 이게 A가 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됐죠? 자, A, O 이제 마이너스 2, 5, 마이너스 6이니까 이게 그냥 x인 거죠. 맞죠? 자, 이 x가 되니까 마이너스 2, 5, 마이너스 6이 해가 되는 거예요. 맞죠? 이게 이제 해가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잡한 매트릭스를 1, 1, 1 여기 앞에 중간에 끝에 111로 다 바꿔주는 거를 이제 이런 용어를 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도 이제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다. 자, 그럼 뭐 여러 가지 특수행렬이 있는데 뭐 이건 다 했을 거고 원서 했고 eyes 하면 이제 뭐 단위 행렬,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다. 3바이 3, 4바이 4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뭐
단위 행렬은 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짤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면 되고, 자, 이 정도만 알고, 자, 매트릭스로 넘어갈게요. 자, 파스칼, 뭐 매직, 이거는 파스칼은 뭐 이렇게 있다는 거 알고, 매직은 저희가 해봤죠. 자, 그래서 이런 매트릭스가 있다 정도만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